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온다면 단 10초 안에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2024년 한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암에 이어 한국인의 두 번째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넘게 심혈관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갈빈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하면서 절망적인 순간도 기적처럼 살아난 순간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느낀 진실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혼자 있을 때 발생하면 사망률은 89%까지 치솟지만 단 10초 동안 올바르게 대처하면 생존율은 무려 9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심장마비를 예고하는 5가지 전조신호,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 즉시 실행 가능한 8단계 응급자가 처치법, 매일 지켜야 할 4가지 생존 습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3가지 예방법 영상의 매 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은 작은 정원과 같습니다. 그 정원은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물이 바로 혈액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관이 막히면 나무가 시들고 말라 죽듯 심장도 혈관 하나만 막혀도 세포가 피를 공급받지 못해 매분마다 죽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시간과의 사투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그 위험이 묘임시에 저희 몇 배로 커집니다. 구급차를 불러줄 사람도, 약을 건네줄 사람도, 옆에서 안심시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의료 통계에 따르면 최초 2분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매 분마다 생존율이 10%씩 떨어지고 10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절반 가까이 추락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심장마비가 영화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신호로 먼저 경고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5가지 전조신호, 그리고 그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첫 번째 신호는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강한 압박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코끼리가 내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의 무게감이 수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소호화 불량이나 체한 것으로 착각해 위장약을 찾습니다. 그러나 위장은 잠시 불편할 뿐입니다. 반면 심장은 매 초마다 더 조여오며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가슴에서 시작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통증입니다. 처음에는 흉골 뒤쪽, 심장이 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은은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만에 그 통증은 차가운 전류처럼 왼팔을 타고 손끝까지 번지고 다시 어깨와 목, 심지어 턱까지 퍼집니다. 많은 남성 환자분들은 왼손이 무겁게 눌린 듯 힘이 빠져 물건을 잡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여성 환자분들은 턱이나 관자놀이가 쑤시는 듯 아프거나 치통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어깨 결림이나 관절 문제 혹은 잘못 누운 탓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심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40% 이상이 이 신호를 가볍게 여기다가 치명적인 순간을 놓쳤습니다.
사실 이 통증은 단순한 불평함이 아니라 심장이 지금 당장 도와달라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세포는 매분 매초 죽어가고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세 번째 신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원래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며 쉽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피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심장의 숨은 외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사는 72세 장모 씨는 단순히 아침에 양치질만 했는데도 반나절 바티를 한 것처럼 온몸이 지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쉬었지만 사실 그것은 다가오는 심근경색의 신호였습니다.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고령 심근경색 환자의 40% 이상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나타난 증상이 바로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호흡 곤란과 함께 흘러내리는 식은땀입니다. 편안히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마치 10층 계단을 한 번에 오른 듯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며 이마와 등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면 그것은 날씨 탓이 아니라 심장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때 생강차 같은 것을 마시며 속을 덮이려 하지만 생강은 오히려 심박수를 빠르게 해 지친 심장을 더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심장학회에 따르면 전체 심근경색 환자의 5명 중 1명은 이런 잘못된 대처로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식은땀이 흐른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신호는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으로 특히 고령 여성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속이 메스꺼워 올라오는 증상은 단순히 더위나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위험합니다.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면 뇌가 산소 부족에 빠져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심근경색 환자의 35% 이상이 처음 겪은 증상은 가슴 통증이 아니라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었습니다. 따라서 구토감이나 어지럼증이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심장의 긴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5가지 전조 신호 중 단 2가지만 동시에 나타나도 단 1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적은 병 자체가 아니라 망설임입니다. 내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이해할수록 여러분은 생명을 붙잡고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지킬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닥쳐오면 매분, 아니 매초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병이 너무 심해서가 아니라 공포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8단계 자가 응급처치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한국 노인분들이 이 실수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만 피한다면 생존 가능성은 몇 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고 그 다음에 구급차를 부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당연해 보이지만 자녀나 배우자는 구급차보다 빨리 올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78세 박모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찾아왔을 때 그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인천에서 차를 몰고 급히 달려왔지만 도착하기까지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 사이 어르신은 결국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단순한 전화 순서의 실수가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아직 정신이 또렷하니 스스로 운전하면 더 빠를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는 언제든 갑자기 혈압을 떨어뜨리거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자동차는 흉기가 되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운전 중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슴이 폭발할 듯 아플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방법은 119 구급차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급차에는 의료진과 장비가 있어 이동 중에도 즉각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그냥 누워서 버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면 본능적으로 이불을 덮고 누워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누우면 체중이 폐와 심장을 압박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까지 줄어듭니다. 특히 바로 누운 자세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량을 최대 20% 줄여 통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올바른 방법은 상체를 약 45도 정도 뒤로 기대어 앉고 등을 쿠션이나 의자에 받치며 머리는 높이고 다리는 약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숨쉬기를 훨씬 편하게 해줍니다. 단순한 자세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집문을 꼭 잠그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때로는 치명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슴이 아프면 습관처럼 문을 잠그고 혼자 고통을 참습니다. 그러나 구급차가 5분에서 7분 안에 도착하더라도 문이 잠겨 있으면 의료진은 문을 부수거나 가족이 열쇠를 가져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몇 분이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심근경사에게서는 단 2에서 3분의 지연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집에서 심장질환으로 숨진 사례 중 상당수는 구조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 문이 잠겨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자 사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외출하거나 식사 후에는 가능한 바로 현관문을 잠그지 말고 비상시 문을 쉽게 열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앞문에 눈에 띄게 붙여두세요. 작은 한 번의 준비가 때로는 목숨을 살립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잘못된 약을 먹는 것입니다. 가슴이 꽉 조여오면 흔히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소화제나 위약을 바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근경색이라면 소화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단을 늦추어 골든타임, 특히 처음 60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통계에서 심근경색 환자의 상당수가 병원 도착 전 잘못된 약을 복용한 적이 있으며 그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은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간단한 8단계 응급처치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미국 심장학회 AAAE의 권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장비 없이도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과 침착함, 그리고 약간의 사전 준비뿐입니다. 1. 즉시 멈추고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걷거나 움직이지 말고 소파나 등받이 있는 의자에 기대어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앉으세요. 이런 자세가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잘 돌아가게 해줍니다. 2.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알약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씹어서 드세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약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첫 골든타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출혈 위험이 큰 분은 2단계는 건너뛰세요. 3. 즉시 119 응급구조로 전화하세요. 가족 이웃에게 먼저 전화하지 마시고 먼저 구조대에 연락하는 것이 빠릅니다. 전화 연결 후에는 정확한 주소와 심장마비 의심글 먼저 알리세요. 의식을 잃을 경우에도 구조대가 바로 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나 열쇠를 찾기 쉬운 곳에 두세요. 디지털 도어락이면 흰 종이에 비밀번호를 크게 써서 문 밖에 수도에 붙여두고 열쇠형이면 현관 앞 화분 밑 같은 안전한 장소에 미리 두어 보관하세요. 문 하나가 구조 시간을 좌우합니다. 5단계. 상체를 약 45도 세우고 다리를 살짝 올려 앉으십시오.
이 단순한 자세 하나로 위기를 넘긴 환자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여성 환자도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슴 통증이 밀려왔을 때 침대에 눕고 싶었지만 제 당부를 기억해 소파에 기대어 앉고 두꺼운 베개 2개를 등 뒤에 두었으며 낮은 의자 위에 다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곧 호흡이 편안해지고 어지럼증이 줄어들며 정신이 또렷해졌다고 했습니다. 상체를 45도 세우고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똑바로 눕게 되면 폐에 혈액이 몰려 심장이 더 힘들어지고 호흡 곤란이 빨리 찾아옵니다. 단 몇 분만 잘못 누워 있어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자세가 생명을 살리는 자세입니다. 6단계, 가족에게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 보내십시오. 길게 통화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어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가슴이 아파요. 119 불렀습니다. 문 열어놨습니다. 이 문자를 가족 3명에게 동시에 보내두어 반드시 누군가가 확인할 수 있게 하십시오. 7단계, 호흡을 조절하십시오. 4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6초간 천천히 내쉰다. 이 간단한 호흡법은 불안과 공포를 줄여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맥박을 진정시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가슴 통증보다 숨이 막히는 공포를 더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호흡이 생명의 밧줄이 됩니다. 깊게 들이마실 때는 혈액 속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천천히 내쉴 때는 심장이 잠시 쉴 틈을 얻습니다. 단 몇 분만 유지해도 의식을 더 오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8단계, 기침으로 심장을 자극하십시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시야가 흐려질 때 엄지손가락을 손목 안쪽 맥박이 가장 잘 느껴지는 곳에 대고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3번 연속으로 힘차게 기침하십시오. 기침할 때마다 흉곽 압력이 올라가며 마치 안에서 심장을 눌러주는 인공심장 마사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 덕분에 혈액이 계속 뇌와 심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부산의 70세 남성 환자도 이 동작 덕분에 10분 동안 의식을 유지했고 결국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온한 저녁 뉴스 시간에도 한밤중 고요한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리 준비된 사람은 더 이상 공포에 휩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혼자 살거나 고령의 배우자와만 사신다면 죽음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대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응급 상황을 미리 연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의 한 겨울밤,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직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비밀번호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어 흰 종이에 굵은 글씨로 비밀번호를 적어 현관 안쪽에 붙여두는 것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국가구급센터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심장마비 환자의 약 18%가 문이 잠겨 있어 구조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현관문에 붙어있는 한 장의 종이가 바로 생명을 지켜주는 5분, 10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바로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긴급 통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119와 가족 2명의 번호를 빠른 호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에 76세 김정환 어르신은 한밤중에 가슴 통증이 왔을 때 전원 버튼을 3번 눌러 구조 요청을 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준비된 몇 분이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된 것입니다. 셋째, 냉장고를 작은 생명 구명판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문 위에 간단한 응급조치 안내문을 붙이고 작은 상자에 아스피린을 비치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구조대원이나 가족이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위치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냉장고에 붙어있던 안내문 덕분에 딸이 즉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넷째, 휴대전화 잠금 화면에 개인 의료 정보를 기록해 두십시오. 이름, 나이, 혈액형, 복용 중인 약, 기저질환, 알레르기 정보. 한국의 거의 모든 휴대폰에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몇 줄의 정보가 응급의사가 실수를 피하고 진단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몇 분이 바로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50세, 60세, 80세가 되어도 자녀와 손주 곁에서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수란 병상에 누워 약과 구급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장수란 스스로 두 발로 걸으며 맑은 정신으로 삶을 누리는 세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30분의 걷기, 바로 그것이 기적의 약입니다. 연세대학교의 10년 연구 결과 매일 가볍게 걷는 습관을 가진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쇼미 이신의 차발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에서는 집 근처 공원, 부산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복도를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발이 움직이고 심장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습관이 우리의 심장을 좌우합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고 풍부하지만 짠 음식이 문제입니다. 김치, 된장국, 양념장은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보다 2배 가까운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염, 김치를 선택하고 요리에 소금을 줄이며 바나나, 사과, 배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혈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와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과 미래를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소금을 줄인다고 해서 음식의 맛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인생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30년 넘게 피웠는데 이제 끊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단 몇 주만 금연해도 폐와 심장은 뚜렷하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흡연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무려 2~3배 높입니다. 그렇다면 술은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의 소주는 심방세동과 간 손상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러니 혼자 술잔을 기울이기보다는 따뜻한 생강차, 과일 주스 혹은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건강한 인생의 긴 세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소 1년에 한두 번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괜찮으니 아직 이상 없겠지 하고 미루지만 사실 심혈관 질환과 당뇨는 수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폭발합니다. 정기검진은 단순히 혈압이나 몸무게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수검사입니다. 부정맥을 발견하는 심전도, 심장 판막과 혈류 상태를 확인하는 심장 초음파, 동맥을 막는 콜레스테롤을 확인하는 혈중 지질 검사, 그리고 당뇨 위험을 평가하는 HbA 일시 혈당 검사. 이 모든 것이 몸이 보내는 조기 경보입니다. 아산병원 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60% 이상은 발병 6개월 전 이미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지만 검진을 받지 않아 놓쳤습니다. 여러분,
불과 1시간 남짓의 빠른 검진과 크지 않은 비용이 평생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세월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생명보험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으로 병원에 달려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십시오.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서울에서는 공원을 산책하고 부산에서는 식탁 위 국을 조금 싱겁게 하며 담배와 술을 뒤로 하고 집 근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고 또렷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은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로 바뀝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배우자나 형제자매 혹은 혼자 사는 이웃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간단한 인사 한마디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에게 언제나 건강과 평안, 따뜻한 시간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